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28번째 시간 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웹, 구글 맵이죠. 그래서 구글 맵을 우리가 사용할 텐데, 우리가 무심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무심코 그냥 안드로이드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구글 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무료로 좋은 맵을 사용하기까지는 구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구글 맵만큼,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만큼 다른 OS, 다른 어떤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맵이 극히 드뭅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요즘은 3D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여러 방면에,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널리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구글 맵은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글 맵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 몇 가지만 거치면 그 인증 절차 거치는 것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개발자의 노력이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많은 혜택, 조그마한 것의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맵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맵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 맵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증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맵을 불러오는 부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맵을 응용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곳에 활용이 되겠죠. 그 중에서 위치 추적, 트래커죠. 내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계속해서 나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트래커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맵을 이용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구글 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몇 가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설정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우리는 SHA 핑거프린트라는 그 키 인증 값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인증 값은 내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SDK 매니저에서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클립스 먼저 가볼게요. 제가 자, 이클립스를 가서 어디 가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윈도우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면 안드로이드 우리가 ADT와 SDK를 설치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메뉴가 있겠고요. 여기서 빌드를 보시면 SHA1 핑거프린트라고 해서 여기에 지문값이 이렇게 인증값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일단 준비해 주고요. 이거를 구글 서버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프로그램, 내가 사용하는 이클립스에서 내가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에서 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다시 장표로 와서 구글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code.google.com에 접속을 합니다. 자, 저도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여기 브라우저를 하나 여셔갖고요. 그 다음에 code.google.com apis.console에 접속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구글 계정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조금 다시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de.google.com apis/console apis 맞죠? 예,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 화면 안 나타났는데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로그인 창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I 인증 및 API 그 메뉴로 들어가서 구글 맵을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구글 맵 안드로이드 API로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 구글 맵 안드로이드 API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API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이 나오고요. 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I 구글 맵 AP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PI 사용 중지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실 때는 사용 설정이라는 이런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사용자 인증 정보라고 이제 해서 이런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 키 만들기 얘를 클릭해도 되고 기존의 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처음 만들 때는 요 키 값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새 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새 키를 만들 때 그 다음 화면에 서버 키, 브라우저 키, 안드로이드 키, OS 키 어떤 것을 사용을 하겠느냐, 그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키를 사용하겠다고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키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sh1 값을 인증서 지문을 하나 넣으셔야 되는데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클립스의 안드로이드 빌드의 이 부분, 핑거프린터 부분, 이 부분의 값을 복사하셔갖고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콜론을 찍어주고요. 콜론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유니크한 자기만의 프로젝트 명을 적어주시는데 이 프로젝트 명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패키지명 있겠죠. 프로젝트의 패키지명을 써주시면 이 패키지명은 어차피 도메인의 역순으로 가죠. 그래서 이 값이 유니크한 값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먼저 나열을 합니다. 저기 인증서 지문 넣고 그 다음에 콜론 찍어주고 패키지명 이렇게 나열을 해서 만들기를 누르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키값이 생성됐을 겁니다. 그래서 키값을 생성한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클립스로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와서 우리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냐면 구글 맵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 요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패키지를 임포트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키냐면 SDK 매니저 있죠. SDK 매니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SDK 매니저에서 어떤 것을 인스톨을 해야 되냐면 다른 거는 다 예전에 인스톨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쭉 넘어오다 보면 엑스트라 폴더에 보시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톨드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업데이트나 아니면 인스톨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설치를 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저랑 동일하게 인스톨드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인스톨을 해 주시고요. 요게 장표에서 요 부분입니다. 처음에 업데이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신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이때도 업데이트를 가급적이면 해서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구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이용했던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구글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임포트, 프로젝트 임포트에 들어가셔 갖고요. 부분이죠. 그래서 임포트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냐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있는 그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할 겁니다. 그 임포트한 프로젝트가 뭐예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라는 이 프로젝트를 임포트 할 거고 이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브라우저 선택을 하는데 브라우저에서 본인 계정에 앱 데이터로 들어가시는데 만약에 앱 데이터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윈도우 탐색기를 열으셔갖고요. 아무 폴더나 가신 다음에 구성에 폴더 및 검색, 여기서 보기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폴더가 여기 숨긴 파일 및 폴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윈도우 OS는.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앱 데이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해 놓고 나서 다시 와서 보시면 앱 데이터가 보일 것입니다. 자, 앱 데이터 밑에 로케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SDK 엑스트라, 그 다음에 구글의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임포트, 확인해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할 때 전부 다 임포트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음영 처리되어 있죠. 이게 왜? 지금 이미 임포트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필요 없고 뭐만?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구글 맵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맨 위쪽에 있는 이 녀석, 얘만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최근에 하나 했다고, 그죠? 아니죠. 적어도 하나라고 나오는데 얘를 선택할 수가 없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체크하시고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 프로젝트가 임포트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했어요. 임포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 라이브러리 가져와야 되겠죠. 구글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했고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서 우클릭 한 다음에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보면 여기서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추가, 이게 처음에 없겠죠. 없는 것을 갖다가 애드해서 여기에 목록에 하나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가 뜰 겁니다. 거기서 OK 해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가져오고 나서 보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렇게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 자료 파일이 땡겨져 온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있는 라이브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아까 그랬죠. 이 맵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간단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sh1의 값을 구글에다 등록을 시켜주고 구글에서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키 값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키 값을 우리가 얻었죠. 이게 키 값이죠. 그래서 이 키 값을 복사해서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이렇게 메타데이터로 해서 키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 속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내가 맵을 사용하겠는데, 맵을 사용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하죠. 그리고 로케일 위치 값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익스터널 스토리지라서 외장 공간에도, 외장 디스크에도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퍼미션을 다 우리가 줘야지 우리가 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거의 맵을 할 땐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거의 다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메타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데이터도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붙여주시는데, 그때 요 키값만 여러분들의 유니크한 키값, 구글에서 얻은 키값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밑에 V2 API 키 있죠. 구글이 과거 처음에 스마트폰 한 5, 6년 정도 전에 처음에 나올 때 구글 맵 버전 1이었습니다. 자, 근데 구글 맵 버전 2로 몇 년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API도 많이 달라졌고 사용하는 환경 설정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레퍼런스 문서나 이런 걸 보실 때 과거에 있는 지도, 맵에 대한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면 그다지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꼭 구글 맵에 대해서 여러분이 레퍼런스 문서 개발하다가 어떤 API나 어떤 문서를 찾아보고자 할 때는 구글 맵 버전 2 버전 2에서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개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구글 맵을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구글 맵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다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 여기 보시면 자,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은 별거 없습니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 프래그먼트를 하나 줬어요, 제가. 그리고 프래그먼트의 이름은 com.google android gms 맵의 맵 프래그먼트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지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올게요.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구글 맵을 내 화면에, 내 어플에 띄우고 거기에 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찍는 트래커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표를 먼저 보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던 거고요. 자, 위치 추적 먼저 구글 맵을 불러와야 되겠죠. 구글 맵을 불러와서 지도를 이동합니다. 지도를 어디로 이동해요? 내가 위치한 곳 아니면 특정한 어떠한 위경도 값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 보기를 원하는 곳으로 지도를 이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초 마커 설정. 마커가 요거죠. 내가 있는 곳, 이 위치를 찍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위치 제공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제공자를 구하고, 다음에 위치 정보 리스너, 이 단말하고 그 GPS나 네트워크 서버에서 계속해서 오는 위경도 값하고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리스너, 위치 정보에 대한 리스너로 정보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너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 정보 오는 곳에. 그래서 그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리스너를 등록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크레이트 먼저 잠깐 보면, 자, 구글 플레이 서비스 util is 구글 플레이 서비스 available 해서 이거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있느냐, util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느냐 지정해 주는 거고요. 자, 요 밑에가 이제 밑에부터가 실제로 지도를 꺼내는 부분입니다. 맵 프래그먼트, get 프래그먼트 매니저, find 프래그먼트 by id, fm 맵 01, 이게 뭐예요? 레이아웃에 있는 얘죠. 맵 프래그먼트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갖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 프래그먼트를 꺼냈고요. 구글 맵은 여기서 또 get을 맵을 해요. 맵을 get하는 거죠. 그러면 구글 맵이 뽑아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맵 프래그먼트라는 게 있고요. 그 맵 프래그먼트 안에는 맵이 있죠. 그래서 그 맵을 우리가 get터로 꺼내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될 지도 객체를 얻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지도란 것은 위경도 값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느 위치로 가고자 하면은 그 위경도 값만 알면 그 위치로 금방금방 다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경도 값을 구하는 객체를 또 이렇게 그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lat, lng로 위경도 값을 굉장히 그 객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new를 이용해서 그냥 생성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수 IT 종합센터에 이게 위경도입니다. 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 위경도, 다음에 성산 일출봉의 위경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주석 처리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경도를 입력을 해서 계속해서 위경도의 객체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성산 일출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산 일출봉 쪽으로 지도를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이는 메소드 move 카메라라는 아주 친절한 메소드를 또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를 구했었죠. 지도야 이동해라, 그죠? 카메라 보는 위치를 이동해라.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의 메소드 new let 랭 줌 해서 위경도, 우리가 위에서 구한 위경도 개체를 넣어주고요. 자, 15는 뭐냐면 그 지도의 줌 정도입니다. 그래서 15 정도면은 어느 정도 괜찮고요. 그죠? 너무 크게 확대하면 또 어딘지 몰라요. 아니면 너무 작게 하면 지구 전체 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5 정도로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12, 10 아니면 16, 17 값을 그때그때 변경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줌 값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객체 구하는 거 다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 친절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위경도 구하는 객체. 그래서 위경도 구하는 객체를 지도에다가 무브 카메라 메소드에 넣어주기만 하면 바로 지도가 해당 위경도로 이동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도를 내 화면에, 내 단말, 내 그 응용 프로그램에 띄우는 것이에요. 띄우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밑에부터는 이제 마커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마커 있죠.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마커를 작업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마커 옵션이라는 객체를 이용하고요. 마커 옵션 객체는 이렇게 new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옵션에다가 위경도 값을 넣어줍니다. 이 위경도에 포지션을 해라, 위치를 해라. 그리고 타이틀은 유저, 타이틀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타이틀은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커 유저는 마커예요. 마커. 자, 그래서 그냥 마커인데 사용자 마커라고 해서 제가 유저를 그냥 붙인 겁니다. 마커를 뜻하고요. 마커는 G맵이죠. 지도에다가 add 마커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 무슨 옵션? 위경도 준 거, 그 다음에 타이틀 준 옵션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커 show info 윈도우에 마커를 보이게 하는 거죠. 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커를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마커 옵션에 대한 부분 설정, 위경도 값, 타이틀 값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마커는 구글 맵, 우리가 위에서 구한 맵 객체에다가 add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ow를 해주면 그 지도에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도를 만들고 다음에 그 지도를 이동시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다음에 그 이동한 곳에 마커를 찍는 작업까지, 깃발을 꽂는 작업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트래커, 내가 이동을 할 때 이동되는 곳에 계속 마커가 따라오고 카메라도 위치하고, 즉 지도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로케이션 매니저와 로케이션 리스너 객체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로케이션 매니저는 위치를 관리해주는 녀석이에요. 근데 위치가 관리될 때 GPS로부터 수신이 되던 네트워크로부터 수신이 되던 나의 로케이션이 뭔가 움직인다, 체인지가 된다, 뭐 그런 그 이벤트가 시스템 쪽에서 날라옵니다. 그럼 나는 그걸 듣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케이션 리스너라는 객체, 이너 클래스로 해서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벤트 할 때 이벤트에다가 add 해갖고, set 해갖고 리스너 달아주죠. 그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케이션 리스너를 생성을 하는데 얘는 4개의 콜백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고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름이 굉장히 간단해요. on status change, 상태가 변경됐대요. 그죠? 자리가 이동되거나 아니면 위치가 변한 거예요. provide enable, 자, provider는 여기서 뭐냐면 나의 위치 값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GPS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provide, 나한테 위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어떤 프로바이드 정보를 받고 있다가 그 받고 있는 그 정보가 enable, 사용 가능할 때 들어오는 콜백 메소드고요. 다음에 프로바이더 디저블 하면 얘는 뭐예요? 어떠한 이유로 만약에 네트워크로부터 나의 위치 값을, 위경도 값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근데 네트워크가 끊겼어요. 그럴 때 네트워크 끊겨서 더 이상 그 위치 정보 값을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할 때 들어오는 콜백 메소드입니다. 자, on location change, 얘가 가장 중요하겠죠. 얘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속 움직이면 계속 위경도 값이 계속 나한테 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위치가 이 지구상에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즉 나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콜백으로 들어오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토스트로 계속해서 모든 콜백 메소드에다가 다 토스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플을 여러분들 단말에다가, 에뮬레이터에서는 확인이 안 되겠죠. 에뮬레이터는 뭐 PC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요. 맵을 할 때는 반드시 GPS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겟에다가 설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타겟에 설치한 다음에 쭉 한번 걸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신다든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시로 이런 콜백 메소드 들어올 텐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메소드가 당연히 on location change, 계속해서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가장 많이 호출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리스너를 만든다면 이 리스너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on resume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on resume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on resume 뭐예요? on create가 되고 on start가 돼서 on resume,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다 구동이 된 거예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실제 사용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로케이션 매니저 프로바이더를 먼저 구합니다. 나한테 위치값을 알려줄 녀석, 나한테 위경도를 알려줄 녀석은 누군지 프로바이더를 구하는데, 프로바이더는 GPS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는 네트워크, 3G 환경에서 네트워크로 통해서 위치값을 받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저는 네트워크로 했고요. 네트워크로 했고, 로케이션 매니저에다가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 나의 위치를 업데이트 시켜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로케이션 해주는데, 여기다가 프로바이드, 네트워크로부터 오는 프로바이더. 자, 그 다음에 3초마다 계속 갱신을 하라고 주고요. 이거는 거리겠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매니저, 로케이션 리스너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 그 파라미터로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거리, 다음에 리스너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리스너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콜백 메소드가 계속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콜백 메소드에 따라서 로케이션 매니저가 위치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케이션 체인지, 계속해서 위치값이 변경될 때마다 제가 토스트를 하나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위경도 값을 또 구하고 있죠. 그래서 로케이션, 콜백에서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로케이션으로부터 위경도를 이렇게 얻고요. 그 얻은 걸 갖다가 어떻게, 아까 위에서 정한 마커 있죠. 마커를 다시 이동시키기 위해서 셋을 해줍니다. 포지션. 다음에 지도 움직여야 되겠죠. 지도가 내가 움직여서 나의 위치가 화면의 가운데 있고 지도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위에서 했던 작업, 지도 객체 무브 카메라,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 뉴 레트 랭, 그 다음에 위경 나의 포지션을 넣어주면 계속해서 위치가 이동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에뮬레이터에서는 테스트하는데 무리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 타겟에다가 설치를 해보신 다음에 실제로 동네 한 바퀴를 돈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이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계속해서 위치값이 수신 들어오면서 지도가 움직이면서 나의 위치값이, 나의 그 이동 거리를 계속해서 트래커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on location change 이런 부분에다 위치값만 계속 변하면 이제 지도만 변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페인터와 드로우 객체 등을 이용해서, 캔버스 객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내가 위치하는 곳마다 점을 찍어 나간다. 그러면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동한 경로, 그죠?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응용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 응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맵을 이용하는 방법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글 맵, 굉장히 우수한 구글 맵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한 굉장히 우수한 API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지만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돼요. 구글의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서 키값을 받아와서 그 키값을 가지고 맵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값을 하나 얻어내시고요. 그 키값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 API를 이용해서 구글 맵을 한번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